프라치 방식의 임플란트는 내 치아에 뼈 흡수가 너무 심해서 잇몸까지도 수복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임플란트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식립을 하고 보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철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전체 보철을 새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따라서 유지 관리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달인 인달 박영준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거나 남은 치아를 다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담을 오시면 열의 9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임플란트 틀니가 나을까요? 아니면 전체 임플란트가 나을까요? 사실 비용 차이가 아주 크다면 그냥 예산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다양한 치료 방법들 때문에 고민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만약 비용이 비싸거나 혹은 비용 걱정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떤 치료가 내 입안에 더 맞는 선택일까요? 오늘은 비용 말고 내 뼈와 건강을 기준으로 두 치료법의 승자를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플란트 틀니, 오버덴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똑딱이 틀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잇몸에 임플란트를 보통 2개에서 4개 정도를 심고 그 위에 틀니를 단추 끼우듯이 딱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일반 틀니처럼 덜그럭거리지 않고 꽉 잡아주지만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이 스스로 뺐다 꼈다 하며 관리하는 틀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임플란트입니다. 이 전체 임플란트에도 전체 임플란트, 프라치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위아래 턱에 필요한 만큼 보통 6개에서 8개 이상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 위에 치아 보철물을 나사로 완전히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내 치아가 다시 다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뺄 필요가 없는 고정식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오론 6, 오론 4 이런 식으로 하는 오론 X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3온 6, 3온 8 6개의 임플란트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3개 정도로 나눠서 보철물이 올라가는 방식,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모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틀니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거 이제 아래 틀니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임플란트 식립 없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 상태일 때 쓰는 일반적인 틀니고요. 이런 식으로 잇몸 위에 이렇게 얹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임플란트 틀니인데요. 이가 하나도 없는 곳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2개를 심고요. 똑딱이처럼 단추를 합니다. 그리고 틀니에도 이 단추에 맞는 똑딱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딸깍 하고 들어가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똑딱이에도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전체 임플란트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전체 임플란트 방식과 프라치 임플란트 방식, 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프라치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프라치 방식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보통 4개, 6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그 위에 전체 하나로 된 보철물을 이 위에 연결을 해서 임플란트를 완성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치 방식의 임플란트는 내 치아에 뼈 흡수가 너무 심해서 잇몸까지도 수복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임플란트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식립을 하고 보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철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전체 보철을 새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따라서 유지 관리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일반적인 전체 임플란트 방식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8개, 10개 전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이 보철물을 이렇게 3파트 정도로 나눠서 보철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보철물의 장점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보철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분적으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리 비용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설령 보철물이 일부가 파절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불편감이 많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씹는 힘과 편안함만 놓고 본다면 전체 임플란트의 압승입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일반 틀니보다는 훨씬 잘 씹히지만 구조상 잇몸 위에 얹혀서 힘을 받는 형태가 섞여 있거든요. 자연치아 힘의 약 60%, 50% 정도 회복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빼서 씻어야 하고 또 주무실 때도 빼두셔야 하죠.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안에 있던 단추 부분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가 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좀 잘 잡아주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헐거워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쉽게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전체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기둥이 박혀서 힘을 받기 때문에 자연치아와 거의 유사한 90% 이상의 힘을 냅니다. 무엇보다도 입천장을 덮지 않아서 음식의 맛과 온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삶의 질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무조건 전체 임플란트 해야겠네 싶으시죠?
하지만 제가 상담할 때 비용이 충분하신 경우에도 오히려 임플란트 틀니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잇몸뼈의 상태 때문인데요.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면 턱 전체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틀니를 10년, 20년 쓰셨거나 심한 치주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잇몸뼈가 종이장처럼 얇아진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 범위가 커지고 기간도 길어지게 되죠. 특히 고령이시거나 당뇨, 고혈압, 전신 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 과정 자체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잇몸뼈 흡수가 너무 심해서 신경과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무리하게 전체를 심는 것보다는 뼈가 튼튼하게 남아있는 곳만 골라서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임플란트 틀니가 의학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니 임플란트도 보험이 되나요? 만약 임플란트만 하면 보험이 되겠고 틀니만 하는 것도 보험이 되는데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임플란트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금액적으로도 비교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체 임플란트가 유리하신 분은 첫째, 나는 사회생활이 활발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둘째, 틀니를 뺐다 꼈다 하는 느낌이 너무 싫고 내 치아 같은 느낌을 원한다. 셋째, 잇몸뼈 상태가 양호하거나 뼈이식 수술을 견딜 체력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가 유리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가 유리하신 분은 첫째, 가성비 있게 전체 치아 기능을 회복하고 싶다. 둘째,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큰 수술이 부담스럽다. 셋째, 입 주변 주름이 깊어 틀니의 두께감으로 입술 볼륨을 채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틀니가 유리하겠습니다. 비싼 치료가 무조건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반대로 저렴하다고 해서 나쁜 치료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현재 내 잇몸뼈와 건강 상태에서 가장 오랫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치료가 되겠죠. 저 임달치과에서는 3D CT 정밀 진단을 통해 환자분께 무리가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신다면 내원하셔서 내 뼈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달인 임달 박영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